제 주제 발표 주제가 학교복합시설 추진 현황 그리고 과제와 발전 방향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그 전에 저희 박사 논문도 사실은 학교복합시설 관련 주제로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쓰게 됐었고, 그 이후에 쭉 하지 않고 한 20년 가까이 놀다가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교육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한 건 처음입니다. 작년이 처음이고, 작년부터 이제 좀 열심히 추진하면서 요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조금 더 그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교육청분들 모시고 저희가 이제 그 하반기에 그 외국도 좀 학교복합시설 다녀왔는데, 그 외국 사례 그에서 조금 느낀 점들 그런 거 좀 종합해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개선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평소에 고민하던 것들 조금 그 정리를 해봤어요. 뭐 그 지금 많이 사업을 이제 겪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공감도 하실 테고, 또 과연 저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고민했던 거 오늘 좀 정리해서 발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이제 교육부랑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게 된 배경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그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그 사업적인 수단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지원 사업들에 대한 현황도 조금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부터 해서 이제 계속 해외 좋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수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에서 좀 느껴진 시사점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이거 좀 종합해가지고 현재 어떤 과제가 있는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 방향은 또 어떤 것들을 좀 제안하면 좋겠는지, 그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부랑 캐디에서 만든 홍보 영상 짧게 제가 편집한 게 있는데, 요거 잠깐 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수영이요.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문화센터냐고요? 학교예요. 발표 수업 중이에요.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와 마을을 잇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민대로 체육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예술 프로그램을 하는, 자율적으로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융합과 자율의 공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학교 복합시설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음터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선생님이 되는 거죠. 학교에 운동하러 가요. 학교에 수업하러 가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책 보러 갑니다.
네, 그 학교 복합 시설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홍보 영상으로 만든 것이고요. 사실 학교 복합 시설 사업 추진하게 된 계기가 2022년까지는 그 국무조정실에서 생활 SOC 사업이란 이름으로 정부처 사업으로 그 학교 복합 시설 포함한 그 생활문화 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022년으로 끝나고 별도의 이제 정부 사업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들 공감하실 테지만 그 우리 그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령 인구도 굉장히 많이 줄고 인구 수도 굉장히 많이 줄고 이게 특히 지방에서 학교의 존립 기반 자체를 좀 흔들고 있는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사실 그 학생 수 감소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미 폐교가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폐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 건물 하나가 통째로 비어가지고 쓰임새가 없어지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대신 학교는 또 노인 시설이라든가 주거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법안도 학교에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법안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의견 내서 지금 입법안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학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리고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또 지역 의 기반을 어떻게 좀 세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우리 지금 저출산 현상 이런 것들을 좀 그 학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그 우리 아이들의 이제 교육하고 돌봄 이런 것들을 학교 복합 시설을 통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문제 의식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제 작년부터 학교 복합 시설 이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공모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생활 SOC 사업에서는 그 뭐 주차장이라든가 체육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생활 SOC 사업을 했었고요. 교육부에서는 이제 교육부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제 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지는 이제 부처다 보니까 교육하고 돌봄 이런 것들을 좀 학교 복합 시설 안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현재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보고자 이렇게 정책을 마련하게 된 거고 저도 이제 매번 보면서 이렇게 놀라기도 하는데 2023년에 이제 뭐 26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이제 초등학생 수가 줄고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 이제 발각해 된 게 나중에는 아예 그 지역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지역들을 이제 표기한 것인데 저 지역들을 이제 그냥 두면 국가 전체의 이제 경쟁력이라든가 생존 기반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저 지역에 이제 골고루 우리 학교 복합 시설을 통해서 어떤 지역과 그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보고자 하는 게 이제 학교 복합 시설을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뭐 학교 복합 시설을 기초지자체별로 다 하나씩 설치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리라는 이제 보장은 없지만 그게 하나의 계기나 단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학교를 복합 시설을 통해서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이제 유입되고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주 여건도 개선해 줄 수 있고 우리 학교의 그 교육 환경의 여건도 개선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 복합 시설 이렇게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설치 단계 때의 지원, 지금 운영 단계 때의 지원도 좀 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도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사업 참여를 좀 더 확대해서 보다 많은 지역과 학교에 학교 복합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부의 정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복합 시설의 이제 법적인 개념은 학교 시설에 설치하는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 체육 시설로 돼 있고요. 그 가장 아래쪽에 이제 시설 용도를 보면 공공문화 체육 시설, 평생교육 시설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힘을 합해서 설치한 시설에 한해서 학교 복합 시설의 정의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 공모 사업은 꼭 학교 시설이 아니더라도 학교 시설에 인접한 부지나 또 학교 복합 시설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학교 시설 외의 부지까지 이제 포함해서 학교 복합 시설의 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폭넓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동탄 이음터가 이제 화성에 7개 그 이음터가 있는데 그 학교 운동장이 없는 학교입니다. 옆에 인접한 체육공원을 그 학교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학교 부지 안에 저기 이제 복합 시설을 지어서 지역 주민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되겠고, 저희 그 교육부 공모 사업에 제안해서 이제 선정된 사업 중에는 대전 충남중학교 복합 시설의 경우에 학교 안에 이제 지은 시설은 아닌데 공원 부지에 복합 시설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저기 이제 학교와 연결 브리지를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연결 브리지를 연결해서 같이 이제 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사례도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 이제 그 학교 복합 시설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하고 절차인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학교 시설 사업 중에 세상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복합 시설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설 사업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고 설계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 요 큰 그 절차는 모든 시설 사업들이 이게 유사한데, 저기 제가 이제 노랗게 마킹을 한 그런 절차는 학교 복합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해야 되는 절차를 좀 더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학교랑 교육청 지자체 간 사업 계획 수립 단계 때 의사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예산 확보할 때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투자 심사도 지자체 쪽에서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중투라고 해서 중앙부처 중투는 이제 공동으로 하게 돼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추진 협의체 구성해야 되고 또 기본 협약을 맺어야 되고, 또 사용자들도 많잖아요. 학교 교육청 추진 주체도 여러 기관이 같이 하지만 사용자도 우리 지역 주민하고 애들하고 이제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 사항도 반영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실시 협약이라고 또 해야 되고 운영 단계 때 또 운영 협약을 해야 되고, 공사 중에도 또 우리 기존 학교에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의 그 안전 뭐 이런 것들도 보장해야 되는 등 학교 복합 시설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해결하고 의사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잘 운영하다가 또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시는 복합 시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이슈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다양한 그 참여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 때문에 또 이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모든 다양한 이용 주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제공할까, 그런 것들이 숙제기도 하고 어려운 과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조금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 해드리는 게 저희 교육부하고 저희 교육개발원의 그 숙제인 것 같고요.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현황 간략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이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이제 서울의 금호초등학교라고 오른쪽 위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학교인데요. 여기는 수영장하고 체육관, 교육시설, 헬스장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초로 설치된 상징적인 학교입니다. 지자체랑 교육청이 같이
그 협업을 해서 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BTL로 지어진 학교 중에 일부 조금 그 추진한 사례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조정실 주도로 생활SOC 사업의 하나의 그 파트로, 그때는 이제 교육부 지원은 전혀 없었었고 그냥 국고하고 지자체 주로 학교는 땅을 제공하고 그런 모델의 사업이었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 2021년에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러니까 기존 노후화된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개축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 안에 세부 꼭지 테마로 그 학교 복합 시설을 좀 많이 하자, 뭐 이런 약간 구호적인 테마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이제 추진되지 못하고 마무리된 사업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 초에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교육부가 공동으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하고 지금 현재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목표로는 그 5년 동안 200개, 매년 40개 교씩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총 사업비의 그 최저 20%,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하고 교육청이 반드시 협업을 하고 공동 투자를 해야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 신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가 설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협약을 이제 맺어야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정 또는 지원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당초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시행하기 전에 한 226개 이제 왼쪽에 지도에 있는 기초지자체 단위에 이제 음영 표시된 게 우리 그 교육부 공모사업 전에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그 현황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87개 정도 지자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좀 파란색으로 된 건 이제 수영장 포함한 기초지자체가 되겠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2개 차 공모를 했고, 그 매년 한 그 평균 40개 교씩 선정을 해가지고 298개 정도 사업이 운영되고 있거나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87개 지자체에서 132개 지자체에 이제 설치됐거나 될 예정이고, 우리나라 전체 기초지자체가 아마 227개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기초지자체에 다 이제 하나 이상 설치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은 사실은 이제 뭐 근린주구 개념이라고 해서 생활권 개념 내에 이제 보통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생활권을 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일반적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시설 중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시설이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복합시설은 초등학교에 설치하면 접근성 측면에서는 큰 이제 무리가 없게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돌봄 뭐 이런 시설들은 뭐 중학교에 설치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지역 여건 때문에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쓰임새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많고요. 또 최근에는 폐교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용도로는 저희가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제 우리 체육하고 건강 생존 수영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영장을 하면 그 무조건 총 사업비가 뭐 500억이면 250억 이런 식으로 50%까지 이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수영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예년에 비하면 그 수영장 설치가 굉장히 많고요. 체육관은 전통적으로 좀 많고, 도서관,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늘봄센터인데 돌봄 시설을 포함한 뭐 거점형 돌봄 시설 포함한 이런 시설도 최근에 많이 설치되고 있고요. 우리 애들이 그 방과 후에 쓰려면 그 평생교육 시설, 그 지역 주민과 같이 쓸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도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사실 법적인 대수보다는
뭐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일시에 많은 이용자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복합시설은 한만 많이 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이. 그래서 주차장도 충분히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많이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유권은 그 교육청이 이제 토지는 대부분 교육청 소유이긴 하지만 시설은 지자체가 투자를 많이 할 경우에는 지자체 소유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대신 운영권은 그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단이나 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모사업 선정된 그 사례를 잠깐 몇 개만 좀 보면, 그 저희가 도심에 있는 학교, 신도시 그리고 또 이제 농어촌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횡성의 서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운동장 한 켠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운동장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운동장 그 하부에 전체 시설들을 다 넣고, 주차장, 제일 왼쪽에 수영장 있죠. 그리고 또 돌봄, 또 여기 뭐 스크린 골프 좀 특성화해서 지역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주차장도 지하로 넣으려고 사업 계획을 꾸린 것 같고 해서 이게 다 지어지면 이제 뚜껑을 덮어서 이제 운동장으로 전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서울의 동진학교 사례는 이제 특수학교 이제 신설이 이제 기존 도심에서는, 신도시에서는 뭐 괜찮지만 기존 도시에서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영장하고 도서관, 평생교육센터, 체육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잘 구해서 우리 그 특수아동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이 시설을 확충한 사례고, 이게 이제 대전에 있는 충남중학교 사례인데, 이제 공원에 짓더라도 학교와 연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고 그래서 공원에 짓는 그 복합시설도 학교 시설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공원으로도 결정하고, 지하는 또 주차장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입체적으로 중복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연결 브릿지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랑 교육청이 협의해서.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 방해 주지 않고 쓸 수 있고, 또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연결복도를 통해서, 공원에 있긴 하지만 실내를 통해서 이렇게 그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겠죠. 아마 그 뭐 2층이나 3층으로 연결해서 그 층은 학교 전용 도서관으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가능성을 많이 부여할 수 있고, 공사할 때도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인접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가 학교랑 협의하다 보면 학교 안에 짓는 복합시설인데 통로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지역민들이 넘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사실은 다 같이 잘 쓰기 위해서 복합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연결 그 동선 이런 것들은 확보를 우선 그 거의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대구의 이제 경원초등학교는 이제 구립도서관인데 학교 부지가 좀 여유가 있어서 부지 안에 이제 아예 들어와서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 애들이랑 지역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 사실 만약에 신설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 동탄의 경우에 학교 도서관을 안 지어요. 왜냐하면 엄청 큰 좋은 도서관이 이제 복합시설에 있기 때문에, 휘황찬란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못해요. 왜냐하면 개방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교의 영역을 시간대나 존을 따로주지 않으면 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서 선생님도 없고, 왜냐하면 학교에 그 설치된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사서 선생님도 못 받고, 공간도 전용 도서관이 없고. 근데 최근에 도서 수업도 많이 하고 도서 연계 수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업들이 많은데, 오히려 학교 복합시설 때문에 피해를 받는 동탄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토론회 가면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전용 도서관을 별도로 확보하든가 별도의 섹션을 시간대를 나눠서 확보해달라.
우리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해서 도서관 복합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도서관 복합시설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우리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영역이나 시간대를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폐교 활용하는 게 홍성군 사례인데 이게 첫 사례입니다. 그 5개 공간 야구장 이렇게 한 사례는 이제 첫 사례고 체육관이 한 1,000제곱미터짜리 체육관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야구장 2면이 주고 아마 그 학교 폐교 부지가 좀 부족해서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하고 야구를 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공모 사업에서 이제 선정돼서 지원한 사례가 되겠고, 요거랑 좀 대비해서 해외 학교 복합시설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비교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일본 사례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사례가 되겠는데 이치가와 제7중학교 여기 이제 이 3층 저 안쪽에 있는 건물이 되겠는데 중학교 2, 3층이 쓰고 있고 아래는 이제 보육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4, 5층은 케어하우스 노인 요양시설로 쓰고 있고 이쪽 화면에 크게 보이는 저 건물이 문화센터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개축할 때 이런 노인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문화센터를 학교와 완전히 일체화해서 건축한 사례가 되겠고요. 아마 일본 답사를 가게 되면 좀 보고 싶은 사례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반대편에서 찍은 왼쪽에 있는 사진이 되겠고, 여기 4, 5층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하고 저기 끝 지금은 이제 저 안쪽에 반대쪽에 있는 건물 이제 문화센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같이 이제 그 다세대에 걸친 이제 교류를 컨셉으로 해서 지어진 시설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례는 요거는 서울시에서 한번 연락이 와서 이제 좀 찾아봤었던 사례인데 용산구가 이제 용산구 정비창이라고 하든가 크게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상업시설은 일조 이런 게 많이 걸리잖아요. 학교도 지어야 되고 대규모 개발도 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일본에 주 구립 조토 소학교라고 해서 재건축 여기 왼쪽에 있는 조토 소학교 기존 교사가 이제 옛날 건물인데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시점에 인근에 이제 재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학교 부지를 같이 제공하고 인접한 상업용지랑 묶어가지고 호텔을 개발하면서 안에 이제 사무실도 있고 뭐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 저희 이제 1층부터 4층 건물의 일부를 이제 초등학교로 이제 쓰는 사례. 저희 나라는 이제 교육환경보호법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례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좀 관심 가지고 뭐 가보자는 얘기도 저한테 좀 했었고 한 사례인데 요게 이제 여기는 운동장이 이렇게 별도로 없고 실내 운동장 층고가 굉장히 높은 실내 운동장이 있고 이제 날씨 좋을 땐 상부 돔 야구장 이런 것처럼 상부를 다 열어서 체육 활동하고 비 오면 닫고 뭐 이렇게 해서 있고 여기 이제 아래쪽이 일반 교실인데 저 안쪽은 사무실인가 봐요. 여기 가본 시설은 아닌데 일반 교실에서 이제 블라인드를 버티컬 블라인드를 치면 사무 공간의 영역도 보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따로 진로 체험 어디 안 가고 우리 나 어른 되면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학교 주변에서 뭐 커튼만 열어도 보고 한 발짝만 나가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 이렇게 하면 학교 안 지어줄 것 같잖아요. 커튼 치면 옆에 사무 공간이 있다는 전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이런 것들까지 이게 또 학교가 그런 거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학교가 싫어하는 건 절대 할 수 없잖아요. 서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게 갈 때까지 가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우리 뭐 키즈니아가 뭐 진로 체험하는데 뭐 장난감 놓고 이렇게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합 시설을 이렇게도 좀 쓸 수 있구나.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시계획할 때 도시계획하고 뭐 우리 학교는 또 학교니까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공공시설이니까 같이 계획을 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조금 지어진 지는 됐는데 저희 나라도 요새 뭐 초중학교 같이 하거나 중고 같이 하거나 이제 애들이 점점 주니까 나중에 줄어들어도 생존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가 살고 있는 충북역 시내 도시에서도 초등학교에 대한 지금 설립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긴 한데 학교도 좀 복합되어 있고 여긴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BTL 방식으로 추진한 사례입니다. 그 학교 안에 도서관, 성인 교육할 수 있는 청소년 성인 교육 그 시설, 청소년 센터, 보육원 그리고 특히 정말 휘황찬란한 학교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는 그 스포츠 센터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규모의 스포츠 센터를 설치한 그 학교 사례가 되겠고요. 왼쪽 오른쪽이 이제 학교고 아까 그 종합 학교도 있고 초중학교도 있고 한다고 했는데 그 중앙에 이제 하얗고 이제 핑크색이고 그런 데가 중앙 홀이고 도서관이고 식당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은 한 800석 되는 관람석이 굉장히 크게 있는 체육관이고 아래는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런 게 이제 그 용도별로 규모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랑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메모드급의 좋은 우리 최순숙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좋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좋은 양질의 스포츠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 요게 이제 가운데 영역 중앙 로비 영역도 좀 다목적으로 쓰고 스포츠홀도 학교에 설치하기 굉장히 힘든 굉장히 큰 규모의 스포츠홀을 지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사례는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네덜란드를 갔는데 여기를 못 가봤어요. 그 코로나 이후에 학부모 동의를 다 구해야 되고 여기 이제 아파트랑 또 같이 있다 보니까 훨씬 절차가 어려워가지고 여기까지는 방문을 못했는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초등학교 연두색하고 저쪽에 파란색 초등학교 두 개가 이제 나뉘어져 있고 커뮤니티 센터가 빨간색으로 있고 체육관이 있고 회색으로 얹혀진 게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상부 옥상 공간이 공동주택 왔다 갔다 하는 보통 페데스트리언이라고 해서 이제 공중보도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일체화된 이제 그 지역 주거 시설과 복합화된 학교가 되겠고요. 한 30채 정도의 주택이 학교와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모형이고 애들이 고 이제 상부에서 뛰어노는 공간이고 2층에 이제 주택이 있고 아래층에 이제 학교가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학교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일반 학교고 하나는 달튼 스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과정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요거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청이랑 같이 가본 학교인데 여기도 달튼형 초등학교랑 일반 초등학교가 결합돼 있어서 우리 애들은 좀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달튼형 학교를 보내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공부만으로도 충분해 하면 일반 학교를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점 저희 복합시설에 판매점 요새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뭐 노인 일자리라든가 아주 상업적인 그런 시설 말고 판매하는 시설도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일반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서 판매도 하는 그런 식당이랑 카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센터랑 유치원 놀이방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 학교에 있는 스포츠홀도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이게 스포츠홀도 이제 그 가변형으로 해서 애들 규모에 따라서 달리 쓸 수 있고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기념품을 살 수도 있고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이 복합돼 있고 학급 교실도 저희가 달튼형만 가봤는데 뭐 공용 공간이든 그 교실이든 최대한 이제 교육 과정 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가변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달튼형 학교라고 해서 그 교육과정 자체가 그 국가 교육과정 따라가지 않고 교육과정이 좀 유연하게 하는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유형의 학교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사례는 그 여기도 이제 같이 가봤었던 학교인데 영국 사례들은 대부분 이런 강당하고 과학실, 체육관, GX실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체를 다 방과 후나 주말에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고 그 임대료로 유지 보수도 하고 학교 운영에도 일부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고 프랑스도 이제 보육, 학교, 사무실, 스포츠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의 커뮤니티처럼 복합적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그 학교 복합시설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생활들을 시간대별로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일본의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복지라든가 상업, 뭐 그 숙박 이렇게 다양한 학교 복합시설들을 일본에서 최근에 많이 시도하고 있고 핀란드는 도시계획적인 이제 범주에서 학교 복합시설과 커뮤니티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이제 주거를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의 개념의 학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도하고 있었고요. 영국은 스포츠홀, 공연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잘 지어서 학교만 쓰는 게 아니라 지역에 좀 개방하는 우리 이따 최은희 교장 선생님께서도 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유형의 우리 용남초 사례가 약간 영국 사례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 대신 영국은 그 개방하는 것 자체를 위탁하는 민간의 위탁에서 위탁 회사가 접수도 받고 돈도 받고 운영 유지 보수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개방하면 학교에서 또 그 개방 부담을 또 다 져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긴 한데 또 프랑스도 이런 다기능 학교 복합시설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 과제하고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작년 첫 해 고민 중에 제일 큰 게 어떻게 좀 많이 참여하게 할까, 어떻게 관심을 끌게 할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조금이라도 접수를 할까.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수가 약간 미달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목표치에 한계가 좀 미달이 됐어가지고 국회 불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실제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거든요. 지원은 많이 해주고 짓고 나면 이제 정말 잘 쓸 수 있는 시설이긴 한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유리한 점, 요 아래 써 있듯이 유리한 점들이 뭐 재정 효율성도 기여할 수 있고 토지 이용 효율성도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고 그리고 활용성도 동탄처럼 잘 쓰여지는 데도 있는 반면에 아예 문 걸어 잠그고 이게 딴 시설처럼 이렇게 쓰는 데도 사실은 많아요. 그게 서울이나 뭐 이런 데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방문을 하려고 하면은 방문 허가도 잘 안 해줘가지고 사례답사도 힘든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래서 학교 복합시설의 연계도 낮고 활용도도 좀 낮고 그렇게 되면 뭐 이게 점점 침체가 되겠죠. 또 계속 유지 보수 운영 부담은 좀 될 테고 뭐 그런 그 숙제가 있을 것 같고 대상 범위도 저희가 외국에 비하면 좀 굉장히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교육환경보호법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를 좀 더 지역과 연계해서 잘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학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런 법들이 자꾸 만들어졌는데 그 지역과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어놓은 것 자체가 좀 짐이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지속 가능한 학교 복합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런 크게 4가지의 꼭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첫 번째로 이제 과제로 한 사업 참여 확대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어떤 건 지자체 주도 사업, 어떤 건 교육청 주도 사업,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뭐 이런 게 사실 많은데 그 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내년에 평가 기준도 좀 바꾸고 있는데 같이 참여하면 좀 더
평점을 높게 하는, 그게 이제 투자할 때도 설치할 때도 그렇고 운영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 어쨌든 그 부담을 많이 가질수록 책임도 늘어나고 또 운영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고민이,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모르는데 저희가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좀 부족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를 조금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화해서 시스템에서 통계도 확인하고 인근 시설도 확인하고 뭐 이런 인구수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고, 아마 그 다음 달쯤엔 교육청이랑 같이 저희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그때 같이 공개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참여 확대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운영비 지원을 언제 해줄 거냐. 그럼 저희는 항상 하는 얘기가 법은 올라가 있다. 통과되면 규정안을 만들겠다. 기존에 이미 설치한 시설도 좀 지원해 주라. 새로 하는 거 말고. 그런 그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어제 마침 부총리랑 동탄이부터 가서 토론했는데 또 그 얘기가 나와서 부총리께서 기존 시설 기왕에 운영하는 시설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 규정 만들 때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두 번째 과제 활용성 좀 높이기 위해서 고민한 게 정기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조사하고 개선 방안 도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지으려는 시설에 대해서도 좀 적용할 수 있고 기존 시설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시설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활용성 증대 위해서 아까 잠깐만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학교하고 복합시설과 뭐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이게 연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잘 연계되면 쓰지 말라고 그래도 학교 복합시설이 잘 쓰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시설 수요도 학교 수요, 지역 수요 잘 개발해야 되고, 프로그램 연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운영 단계 때 프로그램 연계 지원하는 것도 좀 해달라고 동탄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고민을 해서 실행 방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 범위 확대는 기존에 이제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수영장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학교 복합시설 뭐 주거시설까지 할지 말지 이건 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 어디까지 설치된 뭐 빵집은 복합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지 뭐 베이커리 들어올 수 있는지 애들이 수습하면 또 좋은 저거잖아요. 어디까지 좀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할지, 그 수익이 나면 사실 학교 우리 애들 교육에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 애들 그렇게 절부지들이 아닌데 나가면 저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사고도 많이 하고 조심할 건 하고 뭐 만화가게 꼭 갈 때만 가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것들 좀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사업 대상 부지도 지금 이제 학교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데 저는 법적으로 최소한 인접 부지까지는 좀 맘 놓고 열어놓고 공원이든 뭐든 인접 부지까지는 법적으로 지금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있긴 한데 어쨌든 범위도 상징적으로라도 좀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상 범위 확대하기 위해서 모델 개발도 그 연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되면 좀 보급해서 다양한 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속 가능성인데 저희 계속 한시적인 사업으로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면 또 뭐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럼 운영은 지원 안 해줄 거냐, 설치하는데 5년 동안 지원했으면 그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플랜 없냐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지자체랑 교육청이 무조건 협력해서 학교 복합시설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교육청 재원만 그 지원비로 투자되고 있는데 같이 기금을 만들어서 지역 소멸 기금처럼 좀 장기적으로 플랜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지방 교육 재정만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만큼 같이 투자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하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랑 좀 협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지자체 동의도 당연히 구해야 되긴 하겠지만 해안부나. 그리고 서울에서 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거리거든요. 운영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뭐 도서관 뭐 시설별로 다 전문 그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뭐 어떤 공단의 형태든 재단의 형태든 설립해서 학교 복합 시설 그 일정 바운더리에 있는 지역 내에 시설들을 통합 관리, 운영 지원하는 그런 그 조직도 좀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